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979년생 귀미생분들을 위한 2026년 병운년 신년운세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차 한 잔 옆에 두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6년 병운년은 1979년생 귀미생 여러분께 정말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동안 막혀있던 길이 뚫린다는 점인데요. 지난 몇 년 동안 뭔가 답답하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안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많은 분들이 뭔가 애매한 상황 속에서 기다림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올해는 그런 정체기가 끝나고 드디어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시기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는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가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단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올해는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큰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선택까지 다양한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이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은 움직일수록 기회가 따라오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운이 함께 따라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충분히 생각하되 결정은 빠르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설령 처음 선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보시는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물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2026년 재물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조금 조용한 편이에요. 크게 들어오는 돈도 없지만 크게 나가는 돈도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7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8월부터 11월 사이 이 4달 동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부업 기회가 찾아오거나 투자했던 것들이 회전하면서 돈의 흐름이 확 트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 분들은 보너스나 성과급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거나 오랫동안 밀렸던 계금이 한꺼번에 회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취미로 하던 일이 돈이 되거나 가볍게 시작한 부업이 생각보다 수익이 괜찮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큰 지출이나 무리한 투자인데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커지잖아요. 이 정도면 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조금 큰 돈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그런 유혹을 최대한 참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하반기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반기에 미리 큰 지출을 계획하시면 안 됩니다. 카드값이나 대출금으로 압박을 받다가 정작 돈이 들어올 시기에 모두 빚 갚는 데 써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해서도 조언을 드리자면, 올해는 대박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천천히 불리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한 번에 큰 수익을 기대하고 몰빵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급하게 벌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해이니까 여유를 갖고 천천히 차곡차곡 모아가는 마음으로 재물을 관리하시면 연말에 통장을 보실 때 뿌듯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직업운과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2026년은 자리 이동이나 역할 변화가 정말 강하게 강조되는 해입니다. 작년까지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느낌이 강했다면 올해는 뭔가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책임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3월에서 5월 사이, 그리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인사 발령이나 승진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진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로 발탁되거나 다른 팀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배우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낯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정말 큰 자산이 되고 커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는 이직 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유리하고 특히 7월 이후에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상반기에 여러 군데 알아보시면서 준비하시고 하반기에 실제로 옮기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이직할 때는 급여나 직급만 보지 마시고 그 회사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꼭 따져보세요. 올해는 단기적인 이득보다 장기적인 성장이 더 중요한 해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확장의 해라기보다는 정리와 구조조정의 해입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버려놓았던 일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집중할 건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상반기에는 준비와 기획, 시장 조사에 집중하시고 실제로 오픈하거나 런칭하시는 건 하반기, 특히 9월 이후가 좋습니다. 그때가 돼야 시장 상황도 좋아지고 주변의 도움도 받기 쉽거든요. 사업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올해는 천천히 준비해서 제대로 시작하는 게 빨리 시작해서 허둥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애운과 부부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26년은 사람 관계에서 따뜻함과 거리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조금 독특한 해입니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편하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이랄까요. 작년에는 감정 기복이 좀 심하셨을 겁니다. 어떤 날은 정말 좋다가도 어떤 날은 너무 힘들고 관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올해는 그런 극단적인 기복이 많이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평온하고 안정된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부부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서로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은 누가 책임지고 이런 것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요.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평온한 조화가 생깁니다. 큰 사건이나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해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부부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질 거예요. 다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가끔은 의도적으로라도 데이트 시간을 만들거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말에 함께 산책하거나 집에서 같이 영화 보면서 간단한 간식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특히 봄부터 초여름 사이, 그리고 가을에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소개팅이나 모임을 통해서 혹은 취미 활동이나 학원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지켜봐야 하는 인연이 많다는 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아 보이고 좋은 느낌이 들어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야 하는 인연들이에요. 너무 빨리 마음을 주거나 서둘러서 관계를 진전시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급하게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게 답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인지를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확인하세요. 6개월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연애 중이신 분들은 올해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3년 이상 연애하신 커플은 하반기에 결혼 계획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기에는 좋은 시기이니까 두 분이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건강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일이 잘 풀려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2026년 건강운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피로 누적과 과로입니다. 올해는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하는 일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피로가 쌓이는데 이걸 제때 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목, 어깨, 허리 같은 근육과 관절 계통에서 신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목 디스크나 거북목을 조심하셔야 하고,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은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항상 스트레칭 하시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무리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한 번 다치거나 아프면 한 달도 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무리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바쁘더라도 하루에 최소 6시간, 가능하면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피로도 풀리고 면역력도 유지되고 정신건강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헬스장 끊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겁니다.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 점심시간에 10분 산책하기,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올해는 운동과 휴식의 루틴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루틴이 잡혀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내 몸을 챙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는 운동 시간, 일요일 오전은 휴식 시간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식습관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끼니를 거르거나 인스턴트로 때우시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기 건강검진인데요. 올해는 꼭 받으세요. 특히 40대 중후반이시니까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회복도 빠르지만 늦게 발견하면 그만큼 고생이 커지니까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올해는 결정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도 커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어떤 분은 운동으로 풀고, 어떤 분은 음악 듣거나 영화 보면서 풀고, 어떤 분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푸는데,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6년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키워드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데 좋은 나침반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움직여야 길이 열린다입니다. 올해는 기다리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작은 행동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길이 보이고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기회가 따라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정리 후 확장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리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관계, 의미 없는 약속,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래야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없는 확장은 혼란만 가져오니까 올해는 꼭 순서를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하반기 재물운 상승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용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반기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재물운이 정말 좋아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사람 관계는 천천히입니다. 올해는 사람 관계에서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인연이든 비즈니스 파트너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979년생 김희생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6년은 내가 먼저 길을 열면 운이 따라오는 해입니다. 누군가 길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문을 두드려야 열립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내딛어야 길이 생깁니다. 결단하고 움직이세요.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회는 멀어집니다.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충분히 생각했다면 이제는 행동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큰 흐름이 매편이 됩니다. 우주가, 운명이, 하늘이 뭐라고 부르든 그 큰 흐름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필요한 정보가 들어오고 필요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올해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으면 그 다음 걸음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원하던 곳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만날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서세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채로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건강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작은 도움과 응원이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거든요.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그런 작은 감사가 모여서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2026년은 1979년생 김희생 여러분께 정말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준비했던 것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시기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